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부 선발 도구, 간부 선발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부 선발 도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군이나 뭐 부상이나 장교 똑같겠죠. 예, 들어가기 위해서 필기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필기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관학교를 제외하고요. 삼사관학교라든지 뭐 일반적인 부사관, 학사장교, ROTC라든지 뭐 다 모든 시험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간부 선발 도구이기 때문에 그 간부 선발 도구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요령을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다의 가르침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 선발 도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간부 선발 도구는 한국 국방연구원이라고 카이다라고 불리는 곳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국방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국방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곳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뭐 장교라든지 뭐 부사관 뭐 상관없이 모두 그 문제 유형이 그 한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육군, 해군, 공군, 뭐 심지어 해병대까지 해서 다 똑같습니다. 거의 유형이 비슷하고 또는 문제가 같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아쉬운 점은 일반 시험 같이 시험 치고 그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치고 나서 다 회수해 갑니다. 예. 그래서 비공개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은행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 다양한 뭐 장교라든지 부사관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들도 기출 문제라고 해서 진짜 100% 기출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유형이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많아서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이 영상에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간부 선발 도구는 뭐 상황 판단 검사라든지 뭐 직무 능력, 직무 성격 평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문제 풀 때 크게 뭐 중요하다라고 뭐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지각, 지각 속도 뭐 이런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언어 논리는 기본 저희가 아니죠 25문항 25문항을 출제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20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료 해석은 20문항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 능력이라고 해서 총 18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10분 주어집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그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 속도라고 해서 30문항을 주는데 시간은 3분 주어집니다. 네. 생각보다 다들 문제 양에 비해서 이 푸는 시간이 좀 작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게 쉽다고도 풀 수 있지만은 또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정확률이 높게 푸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국어 아니죠. 그 육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 간부 선발 도구뿐만 아니라 플러스 근현대사 20문항이 20분 동안 푸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 20문항 20분, 그 다음에 영어 30문항 40분 이렇게 두 과목을 치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25문항, 한국사 25문항 30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25문항 30분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공군 같은 경우는 저 한국사 능력 검정이라고 그 시험을 뭐 1급 받았다. 그러면은 한국사 점수가 100점 만점 받아가기 때문에 공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반드시 1급은 취득하고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언어 논리라든지 뭐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공간 지각, 그 다음에 지각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인데 그럼 어떤 유형이냐? 사실 이 간부 선발 도구 자체가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자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구급 공무원들이 시험 칠 때 구급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유형의 그런 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오냐? 대부분 언어 논리는 언어로 제시된 자료를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든지 또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게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휘력, 우리가 한자를 적어놓고 아니 한글을 적어놓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묻는다든지 또는 사자성을 적어놓고 그 사자성의 뜻을 말하라든지 아니면은 장문에 그 글을 적어놓고 여기에 우리 수능 보시다시피 그런 문제 있죠. 수능처럼 너무 긴 제문 아닙니다. 대부분 좀 짧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문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표 아니면 도표, 그래프 이런 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표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표를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라는 능력을 알아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수학입니다. 수학. 네,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각 속도는요. 이게 아까 지각 속도 제가 30문항 3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읽고 그걸 빨리 찾아내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유형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많은 숫자나 또는 많은 이제 그 단어들을 막 적어놓고 그 중에서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아니 숫자 같은 경우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막 적어놓고 막 숫자를 막 다양하게 적어놓고 3이 몇 개 있느냐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이 서른 문제를 다 맞추느냐 또는 심지어 뭐 한 5문제밖에 못 푸느냐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지각 속도는 틀리면은 감점입니다. 틀리면 감점이 되고요. 안 풀면은 빵점입니다. 그럼 안 풀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 해군을 제외하고 육군, 공군,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 점수가 있습니다. 커트라인이죠. 그게 점수가 안 되면은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해군은 유리하죠. 네, 제가 볼 때도 해군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해군 출신인데, 야, 지금 현재 봤을 때 해군이 참 들어오기 쉬운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 해서 해군 다 지원하면 제가 또 해군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욕 먹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능력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도가 나와서 지도를 표시해 놓고 이제 A 위치, B 위치, C, D 해가지고 지도가 여긴 어디냐, A다, B다, C다, D 막 찾아내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찾기 위해서 펜으로 문제를 찍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한 실격 처리되고 하니까 이제 문제 유형을 바꿔서 이제 정육면체라든지 또는 블럭 쌓기, 예, 그렇게 해서 이 블럭이 몇 개냐, 아니면 정육면체를 풀었을 때 전개도를 펼쳤을 때 어떤 전개도가 맞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육군에 보니까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군 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게 바로 육군에서 이제 유형이라고 해서 예시문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사실 제가 책을 판매할 게 아니니까요. 제가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설명해줘서 고맙다 해서 책을 준다, 팔아준다 해서 제가 돈을 받으면은 당연히 제 이익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육군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일단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일단 문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풀 때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타 군들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간 능력 검사입니다. 공간 능력 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각 그 정육면체 나온댔죠. 그 펼쳤을 때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있는 모양을 펼쳤을 때
어떤 게 맞느냐, 또는 이제 전개도가 방향이라든지 또는 모양, 위치, 지금 위에 보면 전화기 모양이 있고 스페이스 모양이 있죠. 그게 펼쳤을 때 뒤집혔는지 옆으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지만 문제가 틀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펼쳤을 때 이게 영어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어디로 되냐. 오히려 이제 아까 반대 방향이죠. 펼친 거를 접는 거죠. 이제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블럭, 제가 말씀드린 블럭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블럭이 딱 있을 때 총 몇 개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풀었습니다. 저는. 겨우 풀었네. 오랜만에 이 문제를 보니까 밑에 바닥에 보면은 4개씩 두 줄이 있고 앞에 2개가 길게 쌓여 있죠. 그럼 바닥이 10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위에는 앞에 2개, 6개, 아니 3개, 3개, 6개 되는 거고요. 뒤에는 크게 니은자처럼 되어 있으니까 4개, 뭐 5개랑 그 위에 4개 해서 총 합하면 24개가 되겠네요. 틀린 거 아니겠죠? 일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예를 들면은 블록을 아까처럼 똑같이 쌓았습니다. 쌓았을 때 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맞느냐 라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약간 그 공간 자료 해석이지만은 공간 능력과 공간 능력 문제죠. 공간 능력이니까 어느 공간 돌려서 봤을 때 위에서 봤느냐 밑에서 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공간적으로 분명히 이때 문제를 막 들고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기가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이 공간 능력은 뭐 얼마나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겪어보느냐에 따라 살렸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나요? 모르겠네. 문맥상 갈로 안에 들어갈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읽어보면 계속되는 이순신 장군의 공세에 땡땡 같은 외 수군의 수비도 구멍이 뚫리지 하겠다 했을 때 이 한자 단어를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독해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길다라고 하면 길 수도 있지만은 뭐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짧은 이 정도는 수능 여러분 길게 뭐 한 페이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짧은 문제니까 그게 통일성 해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찾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 보시면은 아까 제가 표, 그림, 뭐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뭐 수출의 지수로 나타내는 거다. 2000년에 비해서 2006년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만 보고 2000년도에는 무엇이었는데 여기까지 확 올라갔다. 무엇이 더 올라갔느냐, 무엇이 내려갔느냐 이걸 비교해서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여러분이 긴장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각속도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각속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해보는 처음이라서 옆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A가 강이고 여기 보시면은 A가 강이고 B가 응이고 C가 산이고 D가 전이고 뭐 E가 남이고 F가 도고 G가 길이고 H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 응, 산, 전, 남 이러면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A, B, C, D, E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유형은 바로 밑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가 뭐 7, 8, 3, 0, 2, 0, 6, 4, 2, 0, 6, 8, 2, 0, 4, 8 쭉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숫자 3 몇 개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지각 속도는 뒤에 문제부터 푸세요. 유형 2부터. 이 문제는 사실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풀고 나서 남은 시간에 이 유형 1 이거를 좀 푸는 게 사실 좀 괜찮다라고 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간부 선발 도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간부 선발 도구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좀 괜찮은지, 어떻게 접근 방법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몇몇 분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중에 있는 책 중에 아무 책이나 사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책이 다 출판사 다양하게 있는 데다가,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풀 수 있겠네라는 문제를 사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뭐 정중률이 높은 출판사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출판사 상관없이 내가 좀 잘 풀 수 있겠다, 이 책이면 내가 한 권, 두 권 정도 뗄 수 있겠다, 한 1독, 2독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사세요. 그리고는 사고 나서 바로 문제집 풀지 마시고요. 연습장에다가 먼저 풀어보세요. 1번은 뭐 여기 적어놓고 저거 해놓고 해서 나중에 답만 외쳐보시고, 그리고 한 권 다 풀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책에 풀어보시든지, 또는 다시 또 연습장에 풀어보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책 하나를 사서 2독, 최소 2독, 많으면 한 4, 5독 정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그래 불안하다,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책을 한 개 더 사세요. 그리고 한번 똑같이 풀어보시는 거죠. 한 2독 정도만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수준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간부선발도구 문제의 유형이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이 말고 면접이라든지 뭐 체력 검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